오늘은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앞서 고객과 고객 응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건데요. 여러분이 항공사, 호텔, 리조트,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좋은 서비스 경험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호텔 서비스 혹은 카페 서비스, 그리고 항공사 서비스, 그리고 레스토랑 서비스 등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불쾌했던 서비스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불친절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이 있던 적이 있나요? 서비스의 만족도는요, 단순히 상품이나 이러한 환경적인 시설 때문이 아니라 직원의 태도와 응대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고객 응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고객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의 의미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호텔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호텔의 고객은 누굴까요? 단순히 객실을 예약한 사람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는 객실 이용 고객과 그리고 레스토랑 이용 고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컨퍼런스를 이용하는 참가자들, 그리고 호텔을 방문한 방문객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의 고객은 단순하게 비행기를 타는 승객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권 예약하는 항공권 예약 고객, 그리고 공항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그리고 화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이러한 고객들이 모두 고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이렇게 말도 하죠. 고객이 없으면 기업도 없다. 그렇죠. 그만큼 고객은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될 이런 항공사나 호텔 산업은 대표적인 우리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우리 그러면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조업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보죠. 스마트폰은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과 직원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쿠팡이나 푸땡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가 직원과 고객이 만나지 않더라도 클릭 한번 하면 집으로 배송되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고객과 직원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항공 서비스는 다르죠. 호텔이나 항공 서비스는 고객이 직원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인 할 때, 물론 요즘에는 따로 고객이 직원이 없어도 체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계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객과 직원을 직접 만나서
체크인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비대면 체크인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호텔에서는 고객과 직원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체크인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더 많다라는 것. 그리고 객실 안내, 그리고 레스토랑 서비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직원과 고객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직원이 곧 기업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호텔에 체크인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예약 확인했습니다. 여권 주세요. 이렇게 말투가 딱딱하고 표정이 무표정할 때.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여행 오셨나요? 이 두 가지 예시 중에 어떤 서비스가 조금 더 좋게 느껴지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시설이 같더라도 직원의 이러한 응대 방식에 따라서 고객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즉, 만족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객 응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객 응대란 무엇일까요? 고객 응대는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인사하기, 그리고 고객의 질문에 대답하기, 그리고 문제, 컴플레인을 해결해주기.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고객 응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좋은 고객 응대는 단순하게 친절한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호텔 고객이 프런트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원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다른 고객도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불친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객실로 이동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웃는 얼굴로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말도 짧지 않고 고객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같은 상황이지만 고객이 느끼는 그러한 만족도와 서비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산업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과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고객 응대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친절한 태도입니다. 서비스 직원은 고객에게 항상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경청입니다.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다 경청한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서비스 문제는 이러한 고객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 표현입니다. 고객이 불만을 말할 때 직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죠? 이 한 문장이 고객의 감정을 크게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먼저 공감하라. 두 번째,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설명을 해주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해결해라.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서비스 상황을 잘 컴플레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설명, 해결 이 순서대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의 가장 중요한 그 기업의 이미지, 즉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서는 직원의 행동이 곧 기업의 이미지가 됩니다. 좋은 고객 응대는 친절과 경청, 공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취업하게 될 서비스 분야의 항공사나 호텔, 이러한 기업에서는 이러한 고객 응대 능력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컴플레인과 대응, 공감 대화, 그리고 서비스 상황 대응을 이러한 내용을 계속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우리는 매일 사람과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러한 의사소통이 항상 매끄럽거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항공사나 호텔, 그리고 서비스 직종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직무 능력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이해를 하고 서비스직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파악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쉽게 말하면 매일 사람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의사소통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즉,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의미를 교환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텔 직원이 고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과와 공감과 관계 회복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텔에서 고객이 프론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이 제 방이 너무 추워요. 이 상황에서 직원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에어컨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공감이 없네? 그래서 서비스 직원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와
관계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서비스 직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신자, 두 번째는 메시지, 세 번째는 채널, 네 번째는 수신자, 다섯 번째는 피드백이라는 이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신자입니다. 송신자는 즉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직원이 고객에게 말을 한다면 이 직원이 송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전달하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합니다. 이 문장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인 채널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전화나 이메일, 표정, 몸짓 이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은 말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표정이 무표정이고 아이 컨택도 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감사한 게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직종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표정과 눈 마주침, 이러한 제스처들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수신자입니다.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고객을 끄덕인다든지 혹은 이러한 메시지에 질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웃는다라든지 아니면 불만을 표현한다라든지 이러한 반응들이 모든 피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서비스 직원은 항상 고객의 피드백을 관찰합니다. 고객이 설명을 듣고도 표정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라면 직원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즉 상호작용입니다. 그럼 서비스 직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서비스 직종에서 즉 호텔이나 항공사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직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항공편이 딜레이된 상황입니다. 고객이 화가 나서 직원에게 말합니다. 왜 비행기가 지연되는 거죠? 직원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님, 기상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의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말만 한 감정 전달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좋은 서비스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객님, 많이 기다리셔서 불편하셨죠? 현재 기상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냥 기상 문제입니다. 라는 대답과 방금 얘기했던 고객님 많이 기다리셔서 불편하셨죠? 현재 기상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이 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나요? 그쵸? 바로 후자가 되겠죠.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 표현입니다. 공감이 빠졌다라는 거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감과 설명, 해결,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객은 단순히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서비스 품질, 즉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이 수건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고 30분이 지나도 수건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고객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하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바빠서 조금 있다가 금방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직원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고객님 알겠습니다. 5분 안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5분 정도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호텔 프런트에서 불만을 말합니다. 고객이 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사실이죠. 사실일 수는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친절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원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나 다른 객실로 이동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비스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와 그리고 감정에 대한 전달 실패, 그리고 비언어적인 이러한 신호 문제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미를 교환하는 과정을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이며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직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고객 만족과 직접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될 이러한 서비스 계통의 그런 기업의 전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퀴즈입니다. 총 4개의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퀴즈를 풀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답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정리했듯이 우리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미 교환하는 과정이며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고 난 후에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직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고객 만족과 직접 연결된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